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각자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중간고사 이후에 강의를 하기를 원하는 학생도 있었고, 한편 유튜브 동영상 강의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보충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은 크게 6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 경우에서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체포, 구속을 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수색하는 경우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조문 순서에 따라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체포, 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체포, 또 현행범 체포, 그 밖에 피의자 구속을 할 때 피의자 수사를 위해서 수색하는 경우입니다. 체포나 구속을 하려면 피의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16조 1항은 216조의 제목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200조의 2, 200조의 3, 201조 또는 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1호에서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에 이 조문이 개정이 되어서 단서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200조의 2 또는 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 한정한다 라고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200조의 2라고 하는 것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말하는 것이고 201조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 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긴급성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표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단서 조항이 개정된 경위는 헌법재판소가 216조 1항 1호 중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2018년 4월 26일자 2015 헌바 370 결정에서 선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단서 조항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더불어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경우까지 포함해서 긴급성의 요건을 추가한 것입니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긴급성의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나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긴급성의 요건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 전후 조문을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에 밑줄 친 단서 조항이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체포 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의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숨어 있는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을 위해 먼저 그 장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일정한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여기서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장소에는 제3자의 주거와 피의자의 주거가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피의자 이외의 자의 주거, 즉 제3자의 주거에 대해서는 필요한 때에 한하여 수색을 할 수 있고
당해 장소에 이들이 소재할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곳에 있다는 개연성도 없는 제3자의 주거지 같은 곳을 함부로 수색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재판 절차에 있는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한 수색은 형사소송법 137조에 의해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137조는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조문 내용이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 사무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미 137조에서는 이와 같은 긴급성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수색은 수사기관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일반 사인은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현행범인의 체포를 위해서 타인의 주거까지 수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일반 사인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수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고 믿은 경우 착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와 같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첫 번째 경우로는 체포, 구속을 위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수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있겠습니다.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인데요. 역시 조문 순서에 따라서 익혀두시면 좋다고 그랬죠. 216조 1항 제2호에 따라서 이번엔 2호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피의자의 구속, 현행범인의 체포를 할 때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체포 현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포 현장이라는 것은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뿐만 아니라 구속하는 현장도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체포 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체포 현장의 압수수색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고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사인은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 사인은 현행범인 체포만 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 체포 시에는 역시 압수수색을 일반 사인은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한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체포 현장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정한 장소적 접착성은 물론이고 시간적 접착성도 필요로 한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이와 같이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수처분설이라고 해서 체포에 의해서 자유권이 적법하게 침해되는 상태에서는 그에 수반하는 압수수색 검증이라는 가벼운 침해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부수처분설이죠. 그에 반해서 긴급행위설은 체포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서 무기를 빼앗거나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행위로서 허용된다는 견해가 긴급행위설이 되겠습니다. 체포 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부수처분이다라는 견해에 따르면 영장 없는 대물적 강제수사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수처분이라는 이유로. 한편 긴급처분설은 체포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무기를 빼앗거나 또 증거를 파괴 은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압수수색과 체포 또는 구속의 동시 병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체포 구속 현장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져서 원칙적으로 체포 전이나 체포 후의 압수수색을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체포 전이나 체포 후에 긴급행위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긴급한 처분이. 그런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구체적으로 체포 현장이라는 곳에서 허용되는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체포 현장이라는 것과 관련한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체포에 수반된 압수수색 검증에 있어서 체포 행위와 압수 등의 행위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접착성을 요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또 있습니다. 압수수색 검증은 체포 행위에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체포의 착수를 요하지는 않고 체포의 전후나 체포의 성공 여부도 묻지 않는다. 굉장히 좀 넓게 보는 체포 접착설이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압수수색 검증 당시에 피의자가 현장에 있으면 족하다라고 보는 현장설도 있고요. 압수수색 검증 장소에 피의자가 현재하는 상태에서 체포의 착수까지 있어야 한다라는 체포 착수설이 좀 더 좁은 범위가 되겠죠.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피의자가 체포되었음을 요한다라고 하는 체포 실현설 등의 견해들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확립된 판례나 이런 거 판례 입장을 확인해 보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의자가 체포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체포에 착수할 것을 요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 착수설의 입장이죠, 결국. 따라서 피의자가 외출한 상태에서 돌아오면 체포할 의도로서 먼저 압수수색 검증을 행하는 것은 체포 현장에 피의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설령 뒤에 외출해서 돌아와서 체포에 성공한 경우라도 현장에 피의자가 체포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후에 체포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압수수색 검증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결국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의 적법성을 체포의 성공 여부라는 우연에 맡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다만 체포할 피의자가 현재 하는 상태에서 있는 장소에서 체포가 착수됐는데 피의자가 도주해서 체포에 실패한 경우라도 압수수색 검증은 이런 경우에는 허용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피의자의 체포 전이라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현재 상태에서 체포에 착수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체포에 수반된 압수수색 검증은 체포가 완료된 후에도 합리적인 시간 범위 내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면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으로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체포가 완료됐다. 그러니 체포 현장이 아니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구체적인 것은 사례를 통해서 결국 해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는 장소적 범위, 장소적 접착성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체포 현장이라는 것은 체포 행위가 행해진 장소를 말하고 압수수색의 대상은 체포 현장, 체포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 있는 물건과 신체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16조에 의하면 체포에 수반되는 압수수색 검증은 체포 현장에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적 범위가 이른바 체포 현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에 관해서 긴급행위설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게 되면 체포 현장이라는 장소적 한계가 피의자의 신체 또는 그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장소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피의자의 신체 또는 그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거실에서 체포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침실은 그의 직접적인 지배에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압수수색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라면 수색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색의 대상이 주거인 경우에는 동일한 관리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피의자가 거주하는 가옥 내에서 체포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옥의 전체, 침실에 있었다 그래서 침실만이 체포 현장이 아니라 그 가옥이 전부 체포 현장으로서 수색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증거가 파괴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증거 파괴 행위는 피의자 자신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관리 권한이 미치는 장소에 있는 공범자나 가족에 의해서도 행하여질 수 있다는 점과 증거가 존재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체포 현장에서 효율적인 증거 수집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는 장소적 범위를 피의자의 관리 권한이 미치는 범위로 직접적인 지배뿐만이 아니라 관리 권한이 미치는 범위로 다소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연행을 해서 인근 부근에 있는 경찰서로 데려갔을 때 그 경찰서가 체포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경찰서에 가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와 같이 지금 저희가 두 번째로 공부하고 있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경우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즉 강의안을 보시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 이 경우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죠.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48시간 이내에 발부까지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만약에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그와 같이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217조 2항과 3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판례에 따르면요, 예를 들어서 대마를 소지한 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면서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대마를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1항에서 보는 것처럼. 근데 하는 때에는 압수한 대마나 그에 대한 압수조서의 기재는 형사성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장주의도 제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 그 예외에 대해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이 압수한 대마나 그 압수한 대마에 관해서 작성한 압수조서 이런 증거들은 결국 사후영장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법하게 영장주의 위반에서 수집된 증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지요. 자세한 판례 내용은 증거법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공부할 때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법하게 되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관해서 피의자 체포 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체포 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216조 2항에 따라서 조문이 계속해서 216조 1항 1호 2호에서 216조 2항으로 넘어왔어요. 법전을 펴놓고 같이 살펴보시라고 했죠.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216조 2항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역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216조 2항을 보시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집행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은 이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판의 집행기관으로서 행하는 것이지만 그 재판기관으로서 집행을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집행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을 할 때, 구속을 할 때 집행 현장에서 압수수색하는 검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해서는 또 수사의 종결 파트로 가면서 다음 강의에서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 법적 성격은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해당하는 처분이라서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후의 수사로서 행하는 압수수색 검증의 예가 216조 2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2항에서는 체포 현장에서, 그렇죠?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그 압수수색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16조 1항 2호죠. 죄송합니다. 1항 2항 2호는 체포 현장이죠. 체포 현장. 네, 구속도 포함하는 체포 현장. 그런데 그와 같은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을 보충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체포 현장에서 체포 현장이라는 건 구속 현장도 그렇죠.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은 216조 3항에 있습니다. 조문이 차례차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216조 3항에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바로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 검증이 되겠습니다.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이 된다 그러면 굳이 216조 3항에 의한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을 검토할 필요 없이 두 번째로 살펴봤던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의를 보시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216조 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 1항 2호에 의해서 216조 1항 2호에 의해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현행범인 체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긴급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요. 따라서 범죄 장소에 출동한 수사기관이 체포에 착수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인이 도망한 장소에서 남아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범죄 장소여야 된다는 요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2017년 11월 29일 선고된 2014도 16,080호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216조 3항의 내용이죠. 이와 같은 216조 3항의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게 되고요.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대원칙이죠. 그와 같은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308조에서 자유심증주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 기재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16조 제3항이 정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현행범 체포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형사소송법 216조 1항 2호나 212조가 정하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영장 없는 압수수색 업무로서 위법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그 행위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집행 방해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사실관계에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는 대법원 판결의 판단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 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중에 저희가 항소심, 상고심의 구조와 심리, 판단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그때 상고심은 그 법률 원칙적 법률심으로서 이런 부분이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심 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상고 이유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사안이죠. 저희는 주로 판시사항 1과 1.1을 위주로 해서 그렇죠. 범죄 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법한 압수수색이 될 수 된다는 것을 잘 익혀 놓아야 되겠습니다. 한편 역시 증거법에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피의자가 되는 거죠.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될 수 있고 그 신체 내지 의복류에서 주치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211조 2항 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몸이나 옷에서 심한 이제 술 냄새가 난다는 뜻이죠. 한편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인 경우에는 그렇죠? 의복류나 신체나 옷에서 상당한 주치, 술 냄새가 나고 사고 발생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 내인 경우라면 피의자의 생명, 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2011도 15,258호 판결인데요. 이런 경우도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암시를 했던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는 증거법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 번째는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었는데 영장 없는. 다섯 번째는 긴급 체포를 한 후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 규정은 의의를 먼저 살펴보면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는데 체포 현장이 아닌 곳에 있는, 체포 현장에 있는 곳이라면 아마 두 번째로 살펴봤던 거죠.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을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긴급 체포하고 나서 보니까 체포 현장이 아닌 곳에 피의자의 소유물 등을 압수수색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생긴 경우죠. 긴급하게 체포해놨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할 경우 체포 현장에서도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216조 1항 2호 이 두 번째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포 현장이 아니더라도 24시간이라는 단기간 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지금 설명에서 보신 것처럼 체포 현장이라는 체포와의 장소적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두 번째로 살펴봤던 체포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상정을 했을 때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경우와 다르다. 자, 근데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긴급 체포 자체가 사후에 체포 영장을 통해서 그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긴급 체포에 대한 비판이에요.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 긴급 체포 지금 24시간 이내니까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죠.
그때 이루어지는 긴급체포에 대해서 다른 체포, 현행범위 체포나 영장이행 체포와 달리 압수수색 검증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24시간 내라는 시간적 제약은 있습니다만은 체포 현장이 아닌 곳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행법에 의해서 긴급체포 후에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요건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실제로 긴급체포된 자의 하나입니다. 긴급체포 후에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따라서 아직 체포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17조의 1항에 의한 긴급체포 후에 압수수색 검증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대상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마약 등의 압수를 위해서 마약 등의 혐의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와 같은 마약 등의 압수를 위해서 긴급 체포된 자가 타인의 물건을 소지 보관하는 경우, 또 타인이 긴급 체포된 자가 아닌 타인이 긴급 체포된 피의자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피의자가 소지 보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피의자 소유의 물건을 소지 보관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된 자의 소유인지 소유인 경우라면 타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라도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피의자가 소지 보관하는 물건이라면 타인의 소유 물건이라도 긴급 체포된 자가 소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역시 대상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아래 판결을 보고 긴급 체포 후에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대상물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7월 10일에 선고된 2008도 2245 판결인데요. 죄명을 보시면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이런 죄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판결 요지 먼저 보시면 구형사소송법 2007년도에 개정되기 전에 217조 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그 당시 구법에서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이내라고 좀 더 광범위하게 허용이 됐어요. 시간적으로. 하나여 영장 없이 긴급 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 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죠. 이때 과연 어떤 물건이 이와 같은 긴급 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 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범죄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이나 성질, 당해 범죄 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 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 사기죄 범행, 전화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나 봐요. 그래서 그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혐의 사실은 전화 사기입니다. 긴급 체포하러 가봤더니 긴급 체포를 했는데 그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를 한 사안입니다. 이는 앞서 봤던 구형사소송법 217조 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 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다. 그래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한 증거로 인정을 했습니다. 전화 사기로 긴급 체포했는데 결국 나중에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범행으로 증거로 인정을 했는데요. 전화 사기죄 범행과 점유이탈물 횡령의 범행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긴급 체포할 당시에 전화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이 보여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를 했는데 수사를 해보니 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전화사기죄 범행에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그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습득했느냐? 그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이다 라고 인정이 돼서 점유이탈물 범행으로 증거로 사용하게 된 그런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판시상 원문의 2항을 보시면요. 증제 1호 내지 제4호는 피고인이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것이 들어있던 지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지갑 등이었는데 피고인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 사실 등으로 긴급 체포된 직후 압수가 되었는데요. 그 압수 당시 범죄 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 것으로서 전화 사기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비록 나중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증거로 사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네. 요 판시상의 2항의 내용과 더불어서 살펴보시면 긴급체포의 수반에서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의 대상 물건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검증이 인정되려면 긴급한 압수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은 긴급체포에 부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해서는 긴급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수 대상물을 긴급체포 후에 우연히 발견한 때처럼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요급 처분으로서 예외, 요급 처분이라는 얘기가 이제 처음 등장했는데요. 요급 처분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요급 처분이라는 것은 220조의 규정을 얘기합니다. 조문을 확인해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220조의 요급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216조는 저희가 봤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1호에서 말하는 피의자 수색의 경우, 2호에서 말하는 체포 현장의 경우, 또 216조 216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법조문을 보고 있습니다. 216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피의자 수색의 경우, 또 2호에서 말하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의 경우에는 220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213조 2항과 123조 2항과 125조의 규정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5조는 야간에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저희가 수업 시간에 압수수색에 제한해서 야간에 압수수색 집행을 제한하는 경우를 살펴보는데 그 조문과 123조 2항 압수수색 검증을 할 때 그 간수자나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216조 1항 216조에 의한 긴급 압수수색은 굉장히 급한 경우라서요. 220조에 그와 같은 요급 처분으로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건 216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배제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긴급체포 후에 압수수색 검증은 217조에 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17조의 경우에는 220조에서 말하는 요급 처분으로서의 예외, 참여와 그 다음에 야간 집행이 배제될 수 있다는 규정이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주나 간수자 등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즉 123조 2항이 배제되지 않는다. 또 125조도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 검증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볼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후에 긴급체포 후에 압수수색 검증을 한 다음에도 결국 48시간 내에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긴급 압수수색을 한 일시가 야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법관의 사후 추인에 의해서 야간의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일반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인데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2017년 9월 12일에 선고된 2017도 만 309호 판결에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2017년 9월 12일에 선고된 2017도 만 309호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어요. 판시사항에서는 직접 요급 처분으로서의 예외에 대해서 사후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가 특별히 언급이 되진 않는데요. 일단 판결 요지를 보시면,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동법 215조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 검증이 대원칙이죠. 이처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려면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이른바 영장주의라는 건 사전영장을 말하는 사전영장주의가 원칙이지만,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형사성법 217조는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 검증은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청구 시한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성법 217조 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216조 1항 2호와 달리, 그렇죠?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판결 요지만 보면 저희가 공부했던 사항들이 확인이 되고 있을 뿐, 요급 처분으로서의 예외, 즉 야간에 집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영장이 사후에 발부되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 이 사건에서 보면 2016년 10월 5일 20시경 일몰 후인 것이 분명하죠. 도로에서 마약 거래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긴급 체포한 후 메스암페타민 한 개를 압수했고, 같은 날 20시 24분경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서 메스암페타민 역시 마약을 추가로 압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체포 현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긴급체포 후에 긴급체포를 했기 때문에 긴급체포 후에 압수수색으로서 24시간 이내에 적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나중에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발부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이와 같이 야간에 긴급체포 후 야간에 압수수색했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법관이 그대로 영장을 발부했으면 결국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국 사후 추인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강의한 내용을 보시면 이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정면으로 그걸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긴급 체포 후에 압수수색 검증의 경우에도 사후 영장을 청구해야 되고요. 긴급 체포 후에 압수수색 검증은 긴급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후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부분은 여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서
체포 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부터 시작해서 5번째 긴급 체포 후에 압수수색 검증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조문을 달리해서 218조로 가시면 유류물 또는 임의 제출물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걸 영치라고 하는데 강의안을 보시면요. 218조에 의해서 임의 제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수색은 제외됩니다. 네, 압수만 되는 것이죠. 임의로 수색하는 경우는 해석하기가 상정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법원의 경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료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108조에 있고요. 수사기관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유료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218조 수사 단계에서 영장 없는 수색은 안 되죠. 압수가 되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의 점유취득을 영치라고 합니다. 저희가 압수의 종류 중에 영치가 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임의 제출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영치라고 하는데 유류물이나 임의 제출물의 영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상의 압수와 구별이 되고 그 때문에 영치에 대하여는 압수영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임의로 제출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영치는 점유취득 과정에서는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지만 일단 영치가 되면 제출한 사람이 임의로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강제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수사의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할 때 강의에서 임의 제출 물건의 압수를 임의 수사의 방법으로 소개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강제처분의 성격으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강제처분의 성격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영치된 물건도 지난 수업 시간에 봤던 환부, 가환부, 압수작물의 피해자 환부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의 제출물의 경우에 제출자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반드시 적법한 권리자일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절도범인은 자신이 절취한 물건을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게 되면 그 압수물은 물론이고 그 압수물을 찍은 사진, 압수물로부터 파생된 사진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위법 수집 증거라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로부터 제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한 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임의 제출한 경우에도 증거의 사용에 의해서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한 임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보관자가 교도관이죠. 교도관으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피의자 소유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압수 절차가 피의자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래 2008년 5월 15일 선고된 2008도 1097호 판결이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를 보시면 다른 판결 요지, 이 판결 요지 3이라고 썼다는 것은 다른 판결 요지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사망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교도관이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제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교도관이 제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 사용에 대하여도 제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제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제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그런 조건을 달고는 있습니다만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사안에서 그 압수 절차가
위법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이 없이 행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시했던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판례의 원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그런 법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맨 끝에 나오는 이미 제출 6번에 나오는 이미 제출 물건의 압수는 수색은 해당하지 않죠. 네, 수색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6가지 경우를 보면 조문에 따라서 216조 1항 1호에 체포 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 216조 1항 2호에 따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216조 2항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 압수수색, 216조 3항에 의한 범행 직후 또는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또 217조에 의한 긴급 체포 후에 24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의 경우를 그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나 또 5항에서 보시는 4항에서 보시는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그리고 217조 1항에서 보는 긴급 체포 후에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표의 두 번째 칸에 있고요. 한편 비고란에 보시면 체포 구속 현장 중에서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래 참고 표시 보는 것처럼요. 지금은 단서 조항이 생겨서 영장에 의한 체포는 물론이고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경우에도 수색영장을 미리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성 요건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네 번째 경우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은 역시 2항에서 보는 것처럼 두 번째에서 보는 것처럼 체포 현장에서의 체포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는 걸 구별하셔야 되고, 또한 긴급 체포 후에 압수수색 검증은 체포 장소와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역시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과 구별이 된다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이렇게 표 하나만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좀 자세하게 다루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보충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긴급 체포,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 물론 이미 제출 물건의 경우는 압수만 해당하겠습니다만은 6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의 요건 그리고 사후 조치를 포함해서 요건과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6가지 경우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구별해서 이해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복습 각자 독자적으로 공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보강을 해 보았습니다. 역시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보강은 여기서 마치고 기온 변화에 건강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